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통계만 보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 수준도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체감과 통계의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그 핵심은 두 가지 지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실질 가처분 소득과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PGDI, 즉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소득의 총액이 아닙니다. 여기에선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 지출, 그리고 물가, 변동까지 모두 반영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명목 소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올랐지만 PGDI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올라도 세금과 각종 공과금, 대출이자, 기본적인 생활비가 그만큼 같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 올랐다 해도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매달 20만 원 늘어나고, 전기가스 요금이 올라 월 1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며 각종 보험료와 세금까지 오른다면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PGDI는 바로 이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CPI가 반영하지 못하는 체감, 물가입니다.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게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지표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공식 통계죠. 문제는 이 CPI가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비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주거비, 특히 집값이 CPI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CPI에서 주거비 항목은 전세와 월세 등 임대료 중심으로만 계산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아예 제외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늘어도 공식 물가 통계에는 이 변화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은 50% 이상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CPI 상승률은 5% 남짓이었습니다. 이 두 지표를 함께 보면 왜 우리가 힘든지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명목 소득은 꾸준히 오르지만 세금과 필수 지출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정체 상태입니다. 동시에 주거비, 교육비, 보험료, 식료품비 등 실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출 항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체감 물가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계 지출 구조의 변화도 체감 어려움을 키웁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가계 지출에서 주거비와 교육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CPI에서 전부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차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CPI는 주거비를 측정할 때 자가주거비 추정치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해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집값 상승이 간접적으로라도 물가지수에 반영되도록 설계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CPI에서는 주거비 항목 비중이 25%를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CPI에서 주거비 항목은 임대료 중심이라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CPI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부자였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